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학인문 설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주차 강의죠. 네, 1주차 강의여서 공학인문 설계 개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계과 교수고요. 장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분반 143이고요. 지금 열려있는 이 과목은 1학년 전공 필수입니다. 제가 기계공학과 1학년 전공 필수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기계공학과 전공 필수는 아니고 전체 공학하는 모든 과에 전공 필수죠. 근데 지금 이 과목은 기계공학과 교수님이 열었기 때문에 기계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기계공학과 학생들한테 있습니다. 다음 학점 3학점짜리죠. 3학점짜리고 저희 강의 시간은 목요일 9시부터 11시 50분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아마 화목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온라인 강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굳이 화요일, 목요일 나눌 필요 없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셔가지고, 네, 그냥 목요일 3시간으로 다 몰린 것 같아요. 강의 방법은 원래 처음에 LMS 과제랑 줌 같이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런 유형으로는 강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은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강의 선택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줌 이용한 실시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LMS랑 과제를 이용한 강의 유형을 선호하는데, 왜냐면 이게 더 여러분들한테 플렉시블 하거든요. 유연하게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LMS 더하기 과제를 선호를 했는데, 근데 이 과목은 발표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서 발표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줌을 또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LMS랑 줌을 같이 사용해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시간 하기만 하면 되니까 했는데, 이런 유형은 지금 아직 없다고. 네, 그러니까 LMS를 쓸 거면 LMS를 쓰고 줌을 쓸 거면 줌을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MS를 줌이랑 혼합해서 쓰려면 LMS에 줌으로 여러분들이랑 실시간 강의를 찍은 걸 업로드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또 다시 봐서 출석을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더 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그러니까 줌 실시간 찍고 여러분들이 다 들어와서 줌에서 발표하는 거 실시간으로 다 찍고, 그거를 LMS에다가 제가 올리고, 그 LMS에 올려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보고, 그러니까 그 LMS에 있는 거를 동영상을 봐야만 출석이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해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제가 고민 중입니다. 지금 계속 문의 중이고, 혼합해서 쓸 수 없냐 이런 식으로 문의하고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일단은 안 된다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유형은 5가지밖에 없다. LMS만 쓰든지, LMS 더하기 과제를 해서 시간을 줄이든지, 아니면 웹엑스 쓰든지, 줌 쓰든지, 아니면 뭐 기타 다른 그러니까 대면 강의 하든지, 이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발표가 좀 있을 거니까 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줌으로 할 거다. 그러므로 목요일 시간, 오전 시간은 여러분들 반드시 비워둬야 됩니다. 이해되죠? 다음, 제가 공지사항에도 올렸는데 출석 체크 어떻게 할 거냐면 줌 가지고 할 겁니다. 줌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강의 시작할 때 화면 켜서 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화면에 자기 얼굴이 보여진 채로 제가 캡처를 하나를 할 겁니다. 여러분도 얼굴이 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다 나온 상태로 캡처를 할 거예요. 그게 출석이 인정입니다. 네, 만약에 LMS랑 같이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LMS에서도 출석이 될 건데, 지금은 줌만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출석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목요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뭐 말끔하게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항상 켜놓을 필요는 없고요. 네, 잠깐 매 시간 시작할 때마다 켜놓으시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출석이 어느 정도 안 되면
몇 프로였지? 60%인가? 네, 이거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60%가 안 되면 세일이 나가니까 출석 반드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약하면 여러분, 이 수업은 일단 줌 실시간 수업이다. 만약에 혼합이 가능하면 다시 공지해 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어디에 있죠? 우리 여기에 있죠, 여기. 지금 1학년 대상 과목이니까 1학년들이 가장 많이 듣겠죠. 혹은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뭔가 잘못하는 바람에 1학년 때 못 들으셨던 고학년들이 들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 이 위치에 있다. 그래서 1학년 분들 요거 듣고 이제 요기를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일반 시리즈들이라고 하죠. 얘네들을 일반 시리즈들 듣고 있을 텐데, 네, 힘내세요. 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3년 더 남았으니까 힘내서 열심히 가보도록 합시다. 뭐 약간 몇 가지로 세면 제가 요 라인에 있어요. 여기 또 어딨냐, 기계공작법 요런 쪽에 있는데 제가 어떤 과목에서 여러분을 만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매번 그 강의 어떤 거 할지가 바뀌기 때문에 교수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어떤 걸 누가 할 건지 상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요 정도에 있는데 어디서 만날지는 잘 모르겠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요거 했어요. 고체역학이랑 기계재료학. 그래서 이번에 공학인문 설계 들어보고 저 교수한테 들어도 괜찮겠다 싶으면 고체역학 1 저한테 신청하시고 기계재료학은 전공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어쨌든 뭐 여기서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저라면 기계재료학 선택하겠어요. 기계재료학이 그래도 좀 뭐랄까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그런 과목은 아니고 좀 외우고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를 막 써야 되는 건 아니어서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몇 가지로 셌죠. 그리고 저 이번 학기엔 요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인문설계랑 기계공작법 제가 이번 학기에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들 저 이름 다시 말하면 장동원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뭐 궁금한 거 있거나 지금 이 과목에 대한 궁금한 점 말고 학교 생활 같은 거 뭐 아니면은 앞으로의 진로라던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요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방으로 찾아오라는 말은 굳이 안 할게요. 제 연구실 이름은 신뢰성 평가 및 진흥화 연구실입니다. 이름 들어보면은 뭔지 모르겠죠. 신뢰성 평가. 아직 여러분들이 1학년이기 때문에 신뢰성이라는 게 뭔지 처음 들어볼 거예요. 신뢰성. 이건 뭐냐면 제품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라는 이야기예요. 제품을 신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얘가 기능을 유지하면서 얼마만큼 오래 사용할 수 있을지, 이 제품이 수명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신뢰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장이 언제 날지, 고장이 날 때 어떻게 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고장을 막고 하는 것들이 이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신뢰성 평가를 하는데 뭘 가지고 하냐면 지능화, AI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뢰성 평가를 뭐 통계적인 거, 실험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트렌드가 얘를 AI를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심 있는 사람도 저한테 컨택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아직은 학부 연구생들도 안 받고 있고 석사 연구생도 아직은 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제 엊그저께인가 언제지? 금요일 날 1학년 여러분들 만났죠. 줌 통해 가지고 웹엑스 통해 가지고 최민석 교수님이랑 같이 만났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만나서 여러분들 같이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를 봤을 텐데 그때도 말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들어왔어요. 저 2020년부터 여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임 교수님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분들이랑 같이 연구를 할 준비가 안 돼서
조금 더 있다가 뭐 한 1-2년 뒤에 학생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유심 있게 봤다가 내가 이 분야, 그러니까 고체 분야예요. 크게는 고체역학 관련된 고체 분야에서 네, 이런 거 신뢰성 평가나 지능화 같은 거 관심이 있으면 저랑 같이 네,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대상이 될 거예요. 아마도. 왜냐면은 1-2년 뒤면 여러분들이 이제 네, 3-4학년 될 때니까. 그죠? 그래서 관심 있게 보다가 네, 요런 거 재미있고 내가 연구를 더 해보고 싶다 싶으면 네, 저랑 같이 많이 이야기를 해보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질문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에서 약간 언제든지에서 그 예외가 있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질문을 제가 안 받아요. 근데 이 과목은 시험이 마지막 기말고사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시험 질문을 안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제가 바로바로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좀 밀리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시험 뭐 하루 전, 이틀 전 막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떤 분은 대답을 해주고 어떤 분은 이게 시간에 쫓겨서 못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조금이라도 미리 한 사람은 그걸 해결해가지고 네, 할 수 있고 조금 늦게 해가지고 해결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제가 시험 문제를 낸 상태에서 질문을 받다 보면 제가 또 뭔가 유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서 제가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질문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미리 공부해가지고 미리 질문하라는 이야기예요. 미리 복습하고 미리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죠? 왜 질문 안 받는지 일주일 전에는? 그 전에는 언제든지 해도 돼요, 여러분. 그 후에도 언제든지 해도 됩니다. 근데 이때는 질문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관련해서 안 받고요. 그 외의 것들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연구하세요라던가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시험 관련된 질문은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우리 공학인문 설계 교재입니다. 창의공학, 공학 문제 해결의 길라잡이 창의공학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책이고요. 이거 명지대학교 교수님들이 지은 책이라고 해요. 저도 와서 이제 보게 된 책인데 박강 교수님, 박용훈 교수님, 김병재 교수님, 장혁수 교수님, 김영욱 교수님이 지었다고 합니다. 공저. 네, 그래서 인피니트 북스에서 나온 책이고 가격은 17,000원입니다. 이 전공 서적들은 웬만하면 구매를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네, 뭐 앞으로 전공 떠나지 않는 이상 꽤 봅니다. 이게 지금 나무 위키에 써있는 대학 교재에 관련된 글이에요. 교재는 해당 학기 수업 읽어볼게요. 교재는 해당 학기 수업이 끝나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버리지 말자. 평점이 낮게 나와 재수강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수강했던 과목 내용을 다시 봐야 할 수도 있다. 대학원 입학에서도 연구 계획이나 논문 쓸 때도 참고 문헌으로 삼을 수 있다. 사범대나 교직이수자는 임용고시와 교수 개발에 유용한 자료가 된다. 무엇보다도 공학 쪽은 나중에 취업 후 실무에서도 사용할 때도 있으므로 잘 보관해두자. 일반 시리즈와 칼큐 정도만 봐자.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게 일반 시리즈와 칼큐 정도죠? 네, 팔라고 하네요. 근데 이것도 안 파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또 이거 볼 시간이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만약에 과외라도 하시게 된다면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 버리려면 후배한테 물려주거나 점점점입니다. 네, 그래서 전공서적은 또 볼 일들이 있으니까 특히 여러분들 이 뒤에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4학년 때 배우는 전공책들 있잖아요. 뭐 고체역학, 뭐 연력학 이런 책들, 기계요소 설계 이런 거. 그런 건 정말 버리지 마세요. 걔네들은 꼭 필요합니다. 걔네는 책도 웬만하면 사시고요. 네, 절대 버리지 말고 걔네들은 꼭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걔네는 진짜 많이 봐요. 특히 여러분들 뭐 무슨 시험 준비한다거나 전공 관련된 시험을 좀 준비하면 정말 필요합니다. 네, 전공 관련된 시험이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중에서도 기술직 있잖아요. 기술고시 같은 거 그런 거 필요할 수도 있고 기사 볼 때도 필요할 테고 또 뭐 있어요?
대학원 시험 볼 때도 필요할 테고. 네. 그래서 전공 관련된 책은 여러분이 만약에 뭐 뭔가 다른 직업을 물려받는다거나,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 학위가 필요해 이런 거 아닌 이상, 네, 버리지 마세요. 그죠? 자, 이제 공학 인문 설계 목표를 한번 볼게요. 공학 인문 설계 목표 그 강의 계획서 보시면 있어요. 공학 학문의 개요, 개념 설계, 아이디어 실습 등을 통한 인문 설계 능력 배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설계 능력을 배양하는 거래요. 문제 이해표를 사용하는 문제 정의 방법을 이해한대요. 그러니까 문제 정의 방법, 이 문제가 뭔지 정의하는 거죠. 트리즈 문제 해결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창의적 개념 설계 능력을 배양한다. 창의적 개념 설계 능력을 배양하는데 트리즈라는 걸 이용한대요. 최적 해결 방안, 도출 방법, 학습, 최적 해결 방안, 팀 활동, 네, 활동에 의한 설계 능력 향상을 배우는 게 이 과목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차별, 강의 범위 내용, 출석 인증 외 과제 같은 거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시작하면 과목 소개 제가 지금 하고 있죠? 과목 소개하고 자기소개 및 발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 이런 사람이고, 네, 이런 거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발표 2분에서 3분, 그러니까 3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짧아도 안 되기 때문에 최소 2분은 해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줌을 통해서 자기소개 발표를 할 거고요. 2주에는 개론과 팀 구성을 할 겁니다. 팀 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팀 구성. 그 다음에 3주에서 팀업, 4주 의사소통 프로젝트 시작, 5주 창의 설계 개론 문제 정의, 상황 분석과 문제 정의, 아이디어 창출 하면서 이제 팀 규정문 작성, 프로젝트 주제 선정, 3분 발표, 브레인스토밍 발표 이런 걸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 사고와 스케치, 트리즈 할 거고요. 이때마다 이런 발표들을 할 겁니다. 프로젝트 중간 발표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다듬기와 한정 한 다음에 시작품 제작하고 전시회를 준비할 건데 요 두 주 코로나로 지금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주 때 뭘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으니까, 네, 이때는 요거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시작품 제작은 못하지만 여러분들 최종 발표는 할 겁니다. 네, 중간 발표 그 다음에 이제 코멘트 받은 것들 이용해가지고 최종 발표 때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자기의 능력을 활용해서 최종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 개인 프로젝트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안 보는 교수님들도 있다고 하죠. 공학인문설계 시험 안 보는 교수님들도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으면, 네, 팀 프로젝트에 사실, 네, 팀 프로젝트의 단점이죠. 네, 팀 프로젝트 단점 이따가 말할 건데, 팀 프로젝트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개인한테 독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래서 퀴즈를 한번 볼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 생각에는, 네, 어쩔 수 없이 퀴즈를 안 보면 좋겠지만, 봐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서, 네,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자, 이제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은 일단 출석, 그 다음에 과제물 보고서, 발표, 기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보면은 출석 10%, 과제물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고, 얘네는 그냥 말 그대로 출석과 과제물입니다. 발표는 뭐냐? 이제 자기소개 발표 이런 거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별 발표가 있을 거예요. 개인별 발표. 얘네들은 이제 발표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에 이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팀별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가 있어서 요거 관련된 점수는 여기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설계 퀴즈가 있어서 또 이 점수가 여기서 나갑니다. 네. 그래서 팀 프로젝트도 중요하고, 팀 프로젝트 별개로 퀴즈도 중요하고 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팀 프로젝트 이야기를 할 건데, 자, 팀 프로젝트, 네, 1학년 분들이 팀 프로젝트 혹시 하셨나요?
저번 학기 때 강의가 뭐가 있었지? 신입생 세미나, 미적분학 물리, 일반화학, 영어. 네, 팀 프로젝트 아직 안 했을 것 같네요. 네, 처음 하는 팀 프로젝트의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시면 팀 프로젝트 관련된 안 좋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팀 프로젝트 관련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팀 프로젝트를 왜 하냐 하면 사실은 사회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팀 프로젝트 하는 이유는 전문화 분업으로 인해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사회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뭔가 일을 추진해 나갈 텐데 그거를 미리 경험해 보자 하는 게 사실은 요 팀 프로젝트의 목적이고 그래서 협동하는 경험을 위해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가 팀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와 학교에서의 팀 프로젝트가 임하는 자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회에서 팀 프로젝트 하면 그렇게 큰 문제 많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저놈 진짜 진짜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엔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왜냐면은 사회인이거든요. 사회인은 그 일에 책임감이 다릅니다. 이거 못하면 결국 잘려요, 내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팀 프로젝트 할 때 저 상사가 내 공 다 가로챘어 이런 일들은 생기지만 네,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만큼 심각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막 잠수 탄다거나 이런 경우는 안 생긴다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네, 조장이면 호구가 돼가지고 막 너무 착해가지고 막 혼자 막 다 하고 막 절절 매고 막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팀 프로젝트 하는데 막 계속 딴지만 걸고 막 그거 안 돼요. 어떻게 하나요? 싫어요. 막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태클러라고 하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4학년, 5학년 학생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취준생들은 이제 나 취업할 준비 중이니까 봐줘 막 이러면서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네. 취준생이면은 미리 저한테 말하세요. 그러니까 취업이 이미 됐거나 결정돼가지고 하는 경우라면 저한테 미리 말하세요. 그게 아닌 이상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반드시 참여하기 바랍니다. 취생은 뭐냐면 그냥 취한 사람입니다. 취한 사람. 술 마시자, 술 마시러 가자, 술 마시고 와서 팀플 하는 사람들 절대 안 됩니다. 다 저한테 말하세요. 증거를 가지고 말하셔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애교쟁이. 그러니까 뭐 있어요. 누나 저쩌고 오빠 저쩌고 이런 거. 그러면서 네. 가볍게 탑승해서 가려는 분들 안 됩니다. 네. 애교 가지고 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네. 숨바꼭질. 왔다가 사라져요. 네. 끝날 때까지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 이것도 다 있죠. 팀 프로젝트 하면 반드시 생겨요. 이런 게. 여러분들 좋은 팀원들을 만나면 잘 돌아가겠지만 보통은 생깁니다. 제일 답답한 사람이 결국엔 팀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랑 지금 제가 34이에요, 34. 34이니까 한 14살, 15살 차이 나나요? 그죠? 저 때도 팀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또 동일했습니다. 네, 동일했습니다. 동일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 맞으면 잘 돌아가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우리 팀 프로젝트 관련된 게 과연 우리나라만의 일인지 보시면 구글에도 이런 거 많아요. 자, every group project does 99% of the work. 얘 왜 이래? 잘 나오죠? 왜 이래?
잠깐만, 이거 내립시다. 자, 혼자서 일을 다 하는 사람 한 명. 뭐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안 도와주는 사람, 처음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도 분명히 이제 조별과제가 있는데 동일해요. 미국에서도 조별과제 할 때 똑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 파레토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죠. 뭐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감당한다, 사회에서.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조편성 방법이 자율과 교수가 정해주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자율에 맡기면 좀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꽤 있어요. 자율에 맡기면 더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짤 거예요. 일단은 교수가 짜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몇 조입니다라고 알려줄게요. 아마 뭐 가나다 순이라던가 가나다 순에서 이렇게 1조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 다음에 1조, 2조, 3조, 4조, 5조 이런 식으로 배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 2, 3, 4, 5, 6을 그냥 한 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제가 짤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짤 겁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사실 찐분이 충분히 형성될 기회도 없었고 그죠? 1학년들 서로 모르잖아요, 지금. 그때 보니까 시험 보러 와서 혼자 밥 먹어서 슬펐다고 하는데 어차피 서로 모르니까 제가 짜줄게요. 제가 짜줄 거고 제가 짜줄 거니까 그거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평가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 성적 잘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를 할게요. 자, 과제평가 할 거고요. 과제평가 할 건데 저도 할 거고요. 다 같이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수강생들끼리 또 평가를 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과제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 다른 조원들이 기여도를 평가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제 평가는 저 포함해서 전체가 할 거고 기여도 평가는 이제 서로 팀 안에서 기여도를 평가하는 거죠. 당연히 무기명으로 할 거예요. 무기명으로 할 거고 대신에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카톡 대화록이나 자신이 한 부분 등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제출을 해서 과연 정말 합당하게 점수를 받았는지를 제가 평가를 할 거니까 조가 나중에 형성되면 카톡 대화록을 잘 보관을 해두세요. 뭐 욕 들어가도 되고요. 뭐 이상한 거 뭐 올리셔도 돼요. 그냥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그거 평가할 때 쓰는데 뭐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할 테니까 욕 쓰고 뭐 이런 거 야 뭐 술 마시러 가자 이런 거 다 근데 술 마시면 안 되죠. 지금 코로나인데 절대 안 됩니다. 아무튼 카톡 대화록에서 제가 좀 평가를 할 수 있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부분도 파일 같은 거 어디 부분 했는지 그런 것도 잘 보관해 두시고요. 발표 혼자 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안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협력 없는 조언은 빠르게 알리세요. 저한테 알려도 좋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알리라는 이야기죠. 저한테 빠르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끼리 이걸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야, 왜 안 하냐. 좀 빨리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데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해보면 이미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아예 그냥 드롭할 거야 아니면 나 그냥 휴학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빠르게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 저도 상황을 파악하고 그분을 아예 뺄지 뭐 말지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협력 없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만 모아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도중에 조언을 섞겠다는 거죠. 협력 없는 조원들끼리 모아가지고 조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잘 하세요. 시간 놀고 싶은 거 다 이해하는데 웬만하면 그냥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팀플에서 문제 있으면 앞으로 학과 생활 힘듭니다. 힘들어요. 지금 1학년 때 이미 팀플에서 그냥 날먹했다 이러면 그죠? 쉽지 않겠죠, 여러분? 네, 앞으로 남은 3년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면 돼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다 같이 군대 가요, 여러분. 그죠? 복학해도 똑같이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플 열심히 잘 참여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다 그거 평가를 받을 거니까 네,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저한테 또 하시고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저한테 상담을 하세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착한 것과 미련한 건 다른 겁니다. 네.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착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때 대학교가 아니지 고등학교 때 누가 뭘 부탁하면 웬만하면 들어줬어요. 왜냐면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게 있잖아요. 웬만하면 들어줬는데 그렇게 살면 피곤해져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정말 그거를 좀 커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고등학교 마지막 때 돼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거 연습을 하세요. 내가 너무 착할 필요 없습니다. 딱 정해진 것들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정해진 걸 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분배하고 서로 잘 합의해서 서로 잘 분배하고 그 분배한 것들을 서로 잘 해주세요. 정해진 시간까지. 그래서 매번 어떤 그러니까 팀별끼리 뭘 해야 될 게 있으면 팀별끼리 해야 될 게 있으면 뭐 그러니까 해야 될 게 어떻게 됐는지 쓰시고 이걸 누가 하게 됐는지 일이 뭐였는지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걸 누가 했는지 쓰시고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제대로 됐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이거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나중에 이제 팀 프로젝트 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평가가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만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팀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협동심을 기르기 위한 경험, 교육이다라는 건데 문제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였든 팀 프로젝트를 했을 때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들은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무임승차를 최대한 평가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할 거다. 그러니까 무임승차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무임승차하면 성적 안 나올 거다. 라는 걸 제가 말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학인문설계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그쵸? 전공 필수 과목인데 공학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문제 해결 과정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문제 해결 과정을 배우는 과목으로 문제를 직접 풀거나 외우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배우고 체험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4학년에 배우는 전공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방법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사용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최종 프로젝트에 도달하기 위해 개인과 팀이 얼마나 시간, 노력을 투자했느냐에 따라 성적이 결정될 거고요. 과목에서 배우는 지식과 활동뿐만 아니라 발표잖아요. 발표고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 자료를 얼마나 잘 작성하는지, 발표 스킬 등도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지 말고요.
그리고 발표 때 무지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실. 근데 그것도 내가 마음을 잘 즐겨보세요. 저도 어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떠는 학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거를 재밌어 하게 되더라고요. 즐기게 되더라고요. 아 저도 굉장히 그치, 내성적이었나? 아무튼 부끄러움이 많은 학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게 즐겁더라고요. 이상하게 갑자기 어느 순간 재밌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는 거 재밌고, 네. 그게 심하면 관종인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어느 순간 되니까 재밌어졌는데, 여러분들도 이 기회 통해서 조금 더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개인 성격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사회 나가는 연습이니까, 네, 연습해 봐야죠, 그쵸? 저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재밌어 해가지고, 네.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뭐 이제 어느 순간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또 재밌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어차피 만나야 되는 사람들인데 앞으로 네, 좀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대충 하면 결국에 네, 안 좋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죠. 공학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적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활동입니다. 자, 그리고 엔지니어는 이제 공학자예요. 공학인, 엔지니어가 있는데 이 엔지니어는 그럼 뭐겠어요? 공학을 하는 사람이겠죠? 이 공학을 하는 사람은 당면한 문제에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 현실에서 구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과학적인 뭔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해결하는 건데 엔지니어는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면 됩니다. 이게 뭐 어려운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오차가 막 엄청 작아야 되고 정확히 정답이 나와야 되는 문제라면 공학은 최적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을 보면 정답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공학적 문제 해결 방안은 정답이 아니어도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심리적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한 최적화 작업이다라는 거죠. 네, 포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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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균형을 맞춰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세우면 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알맞게. 그죠? 멋있진 않을 수 있어요. 이거 두 개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멋있어요? 뭐 이게 더 멋있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게 더 멋있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둘 다 해결했어요. 어떤 게 더 쉬워 보여요? 테이프 묶는 게 더 쉬워요. 공학은 그런 겁니다. 네,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다방면에 걸친 지식과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팀워크를 통해 구현하는 게 공학적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공학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3.141592 파이 있죠. 원주율 파이를 어떤 경우에는 3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3.14라고 쓰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3.141592로 쓰는 이기도 하고 더 밑에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요. 자, 공학에서는 이렇게 자세한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맞는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과학과 공학의 차이. 근데 이제 현대시대로 넘어오면서 빠른 주기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더 빠르게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시대의 공학자는 더 창의적인 설계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더 빠르고. 그래서 이제 공학 설계 교육이 여러분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잠깐 이야기를 쉬는 시간을 가져보죠. 이거는 어차피 뒤에서 하는 건데 창의성에 관련된 겁니다. 이 창의적인 게 뭐냐 하는 건데 첫 번째 문제예요. 네모 정사각형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원을 각자의 공간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정사각형 4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시다. 정사각형 4개를 가지고 각자의 공간으로 분리를 해보세요. 네. 한번 네모 그려보세요. 요 상태에서 네모 2개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하고 있나요? 네. 정말 그러니까 내가 직접 정답을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제 정답이 뭐냐면 정답은 요거예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네, 각각 점이 한 공간에 따로따로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정사각형을 기울일 수 있냐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창의성인 거죠. 그렇죠? 창의성이라는 거는 새로운 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 장에서 창의성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우리가 보지 않는 관점으로 다시 보는 게 창의성인 거죠. 이거는 뒤에 다시 볼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공학 설계 과정에 대해서 볼게요. 공학 설계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정보 검색 분석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아이디어 창출을 합니다. 창출된 아이디어를 다듬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평가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설계 시험을 하고 최적화를 합니다. 만약에 이 최적화를 통해서 통과를 못하면 다시 돌아가서 아이디어 창출을 합니다. 그래서 다듬고 평가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통과하면 이제 설계가 완성되는 거죠. 이게 공학 설계 과정입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여기서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는 네, 공학 설계 과정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공학 설계 과정에서 문제 정의는 어떻게 하는지 뭐 아이디어 창출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아이디어를 다듬을 건지 아이디어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해서 네, 배우는 게 이제 이 과목입니다. 이 과목이 뭐 하는 과목인지 이해됐죠? 문제 정의 어떻게 할 거냐, 아이디어 어떻게 낼 거냐, 아이디어 어떻게 정리하고 다듬을 거냐, 어떻게 평가할 거냐, 네, 뭐 어떻게 최적화할 거냐, 요거 낼 때 뭐 윤리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요 과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학설계 교육을 하는 이유는 공학 문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창의적 해결 방안을 이해하는 건데 창의적 해결 방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창의성이 뭔지, 의사소통 뭔지, 팀워크 뭔지, 공학 윤리 뭔지, 친환경 해석이 뭔지, 브레인스토밍, 마인드 맵핑, 트리지가 뭔지 배울 거다라는 거죠. 됐죠, 여러분? 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커리큘럼을 보면 여러분들이 공학 인문 설계를 1학년 때 배우고요. 4학년 때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걸 합니다. 공학 인문 설계 때 아주 간단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1학년 때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는 거 바탕으로 어떤 뭔가를 만들어 보는데 공학 설계를 해보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공학 설계가 뭔지, 이런 의사소통이 뭔지, 팀워크는 뭔지, 브레인스토밍, 매핑, 트리지가 뭔지를 배워나가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4학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공을 배우고 전공 지식을 취득한 다음에 4학년 때 다시 한 번 더 이 설계를 해보는 거죠. 1학년 때와 차이는 이때는 정말 여러분들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공학 설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해가 되죠? 네, 좋습니다. 네, 됐죠. 더 언급할 거 없고. 자, 이거 관련해가지고 질문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거나 뭐 이 클래스에 뭐 댓글 달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저한테 그냥 이메일을 보내세요. 제가 댓글 같은 거는 좀 늦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메일은 바로바로 제 핸드폰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알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시고요. 네, 강의가 끝났죠? 네, 이제 다시 중요한 것들 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27일 일 맞나요? 네, 27일 9시 반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동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9시 반에 만날게요. 원래는 저희 9시에 만나야 되죠? 근데 일단 9시 반에 만나서 네, 12시 이전까지 11시 50분 이전까지 네, 실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하시고 시간을 어쨌든 저희가 3학점 시간을 반드시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좀 더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시간이 오버되면 네, 그냥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차이인데 여러분들 대면 수업할 때는 반드시 50분씩 3번을 꽉꽉 채우지 않았을 거예요. 뭐 5분 일찍 끝내기도 하고 뭐 5분 더 늘려서 하기도 하고 10분 더 일찍 끝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을 텐데 비대면 온라인 강의는 이게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1분도 부족하면 안 돼요. 넘치는 건 되는데 부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네, 9시부터 11시 50분까지는 그냥 무조건 내가 수업을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고 이번 주만 9시 반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준비해야 되는 게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는 3분 발표 분량인데 일단은 일단은 아무 내용이나 해도 됩니다. 당연히 이름이랑 뭐 이런 건 이야기해야 될 거고 이름은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고 뭐 그 외에는 자유예요. 여러분들 뭐 학과, 취미, 좌우명, 앞으로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뭐 어떤 직종을 하고 싶은지 아직 생각 없으면은 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도 되고 각오도 좋고 지금 머물고 있는 곳 코로나에 어떻게 적응해서 살고 있는지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떤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지 고향은 뭐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반려견 키우고 있으면은 반려견 자랑해도 되고요. 뭐 그 외에 자랑하고 싶은 거나 헬스 네. 헬스 인터넷에 쓰는 단어 말할 뻔했어요 제가. 헬스인인데 네, 인터넷에서는 헬스인을 좀 다른 말로 쓰더라고요. 헬 모시기 해서. 네, 아무튼 헬스인인데 뭐 나 근육 이만큼 키웠습니다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자기는 자전거 타는 게 취미입니다 뭐 그리고 자기 성격의 장단점은 뭐 뭡니다 이런 거 다 됩니다. 2분에서 3분. 근데 웬만하면 3분으로 해주세요. 3분에 가깝게. 3분을 또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2분에서 3분 분량으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PT 화면 공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줌을 켜시면 여기 뭐 새로 공유하기를 누를 수가 있어요. 화면 공유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공유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 방식을 사용해서 발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과제 게시판에 꼭 1주차 PPT를 그냥 1주차 과제란에 PPT를 본인 자기소개 PPT를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첫 수업부터 발표니까 좀 부담될 수 있는데 이 과목이 그래요. 여러분 이 과목이 팀활동이랑 뭐 발표가 꽤 있는 과목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고 발표 맞는 과목이구나 하고 들으세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뭐 발표를 시키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과목이 그래요. 저도 발표 시키는 거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 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과목이 그런 과목이니까 그냥 여러분들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고 네,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됐죠? 좋습니다. 자, 목요일 날 줌에서 보도록 할게요.